예, 10주차 2차 시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복습을 한 다음에 자, 재고자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은 보통 시험을 치면은 세 문제 내지 네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20문제 같으면 20문제 같으면 한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40문제 같으면 네 문제 가까이가 항상 출제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학습하도록 합시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복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합니다. 자, 문제 볼까요? 2019년 12월 31일 기말 결산 시 200만 원에 대해서 2%의 대손을 예상했습니다. 200만 원에 2%면 얼마가 됩니까? 4만 원이 되는데 지금 얼마였습니까? 대손 추산액을 4만 원으로 했는데 충당금 잔액이 15,000원이 있죠. 그럼 대변에 우리가 얼마를 추가로 설정한다? 대손 충당금 25,000원, 차변에 대손 상각비 25,000원입니다. 자, 지금 볼까요? 이 사람, 자, 이렇게 봅시다. 대손 충당금이 잔액이 정기잔액이라고 봅시다. 정기월의 기초잔액이 자, 얼마? 15,000원 있었습니다. 중간에 아무 일이 없었고 추가로 얼마를 더 설정했다. 설정을 25,000원 추가 설정했습니다. 그죠? 대손 추가 설정 해서 얼마가 됐다. 4만원이 다음 기로 넘어가겠죠. 그죠? 차기월 4만원 해서 다음 기에 다시 정기 2월 4만원이 넘어와 있습니다. 그죠? 4만원이 넘어와 있는데 대손이 얼마 확정되었다? 15,000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외상 매출금 15,000원 빼주고 대손 충당금이 충분하니까 대손 충당금에서 15,000원 빼주시면 되죠. 자, 15,000원 빼주고 나니까 대손 확정되었습니다. 그죠? 대손 확정된 거 15,000원 하면 이번 기는 얼마였습니까? 잔액이 현재 25,000원 있다. 그죠? 25,000원 있는데 기말 결산 시에 외상 매출금 100만 원에 대해서 2%의 대손을 예상했습니다. 그럼 얼마? 2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얼마가 있다? 25,000원이 있으니까 차변에 대손 충당금 5,000원 빼주셔야 되죠. 그죠? 5,000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 5,000원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죠? 대손 충당금 환입은 영업 외 수익이었죠. 그죠? 자, 한 3분 정도 복습하고 본론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빠르게 한 번만 더 보고 갑시다. 하나만. 자, 결산 시에 외상 매출금 2% 대손 2만 원입니다. 그죠? 근데 충당금 잔액이 15,000원이니까 얼마? 대손 충당금 5,000원 추가로 설정해 줘야 되죠. 대손 상각비 5,000원 추가로 설정해 줬습니다. 근데 그러면 2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었다? 2020년 3월 1일에 외상 매출금이 대손이 확정되었습니다. 외상 매출금 5만 원 대손 확정되었는데 대손 충당금이 얼마밖에 없다? 2만 원밖에 없으니까 3만 원은 대손 상각비로 추가로 비용 설정해 줬죠. 단기 거를 단기에 다시 회수했습니다. 단기 걸 단기에 다시 회수했으니까 대변의 대손 충당금 차변 거를 역분기해서 없애줍니다. 대변의 대손 상각비 3만원 해서 현금 얼마 받았다? 5만원 받았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볼게요. 2만원이었다가 대손 확정되었다가 다시 회수했으니까 이 시점에 대손 충당금은 2만원 그대로죠. 근데 얼마? 2%의 대손을 예상했으니까 4만 원이 되어야 되니까 추가로 얼마 더 설정한다. 2만 원에서 4만 원이 돼야 되니까 2만 원 추가로 설정하면 됩니다. 그죠? 대손 삼각비
2만원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 푸시면은 대손 충당금과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꾸 반복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제가 책의 교재 문제들 계속 가지고 오고 있으니까요.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재고자산을 봅니다. 재고자산은 우리가 어디에서 있는지 봅시다. 유동자산 중에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뉘는데 재고자산은 우리가 어떤 목적,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 영업활동은 아니고요.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서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상품. 자, 한번 이 문제들 한번 볼까요? 내가 통닭집을 합니다. 아침에 통닭의 아침에 기초를 보니까 1000원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일전 월드컵 결승전입니다. 그러면 통닭을 많이 시켜 먹겠죠? 이 1000원치의 통닭 갖고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추가로 구매해야 되겠죠? 구매를 합니다. 모자랄 것 같아서 한 3000원치를 구매했습니다. 그럼 이게 팔릴 때마다 내가 얼마 팔릴 때마다 통닭의 단가를 알 수 있다면 팔릴 때마다 통닭의 원가가 얼마나 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기록을 하면 되는데 기록을 할 수 없었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주머니 안에는 지금 10,000원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통닭의 통닭을 팔았는 거에 원가가 얼마냐를 알려면 어떻게 한다? 예, 기말에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800원치가 있습니다. 그럼 얼마? 4천에서 800원 빼면 3,200원치가 팔린 거죠. 3,200원치. 이건 매출. 이건 뭐가 된다? 원가가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매출 원가라 합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상품은 생닭을 팔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전혀 가공을 안 하고 팔죠. 그죠? 그래서 상품으로 보시면 되고, 제품은 만들어서 파는 거죠. 만들어서 팔면 제품. 반제품은 완성이 되지 않았죠. 반제품과 제공품이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똑같은데, 자, 반제품은 이 상태에서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반제품은 안 되죠. 원재료는요, 제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구입한 거죠. 자, 한번 책상을 만든다고 봅시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나무가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원재료에 해당합니다. 결국은 원재료는 책상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겠다는 얘기니까 재고자산에 속합니다. 저장품요, 소모품 같은 것들 필요하겠죠. 소모품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크게 뭐 책에 보시면은 어떤 책들은 이게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상품은 가지고 와서 바로 팔죠. 제품은 만들어 파는 거고 반제품과 제공품은 만드는 과정 중에 있는데 반제품은 이 상태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서 반제품이다. 그 다음에 제공품 판매가 안 됩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원재료, 저장품은 소모품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것들이 재고자산입니다. 그죠? 재고자산인데 우리는 지금 요놈에 대해서만 학습하도록 합니다. 상품에 대해서만 학습하도록 하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원가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죠? 원가 회계 시간에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금을 투입해서 자금 그냥 한글로 쓸게요. 자금 투입해서 상품을 사가 와서 판매를 해서 자금을 회수하겠죠.
그러면 자금을 투입해서 상품을 사가오는 활동을 구매 활동, 자금을 판매를 하는 활동을 판매 활동이다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활동이 뭐냐면 매출액이 나왔는데 그다음에 이익을 계산하려면 원가를 알아야 되죠. 원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제 상품을 판매할 때마다 일일이 원가를 기록하고 매출 하나하나 이렇게 대응시켜서 이익이 한 개, 제품 한 개 팔면 이익 얼마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만은 이렇게 일일이 제품의 원가를 일일이 대응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뒤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매출 원가를 산정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재고자산의 의의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합니다. 자, 퀴즈 한번 내볼까요? 부동산 회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건물을 보유하면 뭐가 됩니까? 네, 재고자산이죠. 부동산 회사가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보유하면 뭐가 됩니까? 네, 유형자산이죠. 자, 이 부분 저는 기말고사에 출제를 할게요. 부동산 회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건물은 재고자산.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건물은 유형자산이 됩니다. 자, 한 3분 정도 복습하고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자, 재고자산에 포함될 확률. 우리가 재고자산은 상품, 제품, 반제품, 부산물도 하나 있어요. 부산물,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 등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재고자산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자기 회사의 창고에 이렇게 있는 것이 자기의 재고자산이죠. 근데 이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에서 창고에 있더라도 내 재고자산에서 빼야 될 게 있고 내 창고에 없더라도 나의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회계 기초할 때는 시험 문제에 거의 나오지 않는데 이 TAT 2급이나 혹은 전산세무 2급 정도의 수준에서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개념만 살짝 잡고 갑시다. 살짝 잡고 가는데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내 창고 속에 보관 중이나 창고에 있다는 얘기죠. 자, 창고에 이렇게 내 창고에 있는데도 내게 아니라는 얘기죠. 즉, 내게 아닌 게 뭐냐면 타 회사의 상품을 대신 보관합니다. 자, 내 창고에 만약에 재고자산이 10만 원 있었는데 이걸 전부 다 보니까 1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대신 보관하는 게 10,000 원이다. 이라면 이거 자기 회사의 재고자산 10만 원에서 더해 주셔야 됩니까? 빼 주셔야 됩니까? 예, 빼 주셔야 되죠. 그럼 이거 고려하면 9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담보라는 얘기는 어떤 돈을 빌려주든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이걸 자기 걸로 만들겠다 해서 담보로 제공받는다죠. 그죠? 우리가 보통 만약에 돈을 빌려주고 담보라는 걸 받습니다. 그죠? 담보라고 얘기를 하죠. 네가 이 돈을 갚으면 이걸 다시 돌려줄 거고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이걸 내 걸로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담보로 제공받은 상품이 있다면 내 회사의 창고에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내게 아니다는 얘기죠. 이게 만약에 5,000원이다. 그 다음에 이거 빼주고 85,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창고 속에 보관 중이다. 타 회사의 상품을 보관 중이다. 그러면 이거는 내게 아니죠. 그죠?
아니고 혹시나 모르니까 담보로 제공받은 상품도 뺀다는 거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 회사의 창고에 없습니다. 내 회사의 창고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회사의 창고에 이렇게 있는데, 즉 내 회사 창고 바깥에 있다는 얘기죠. 바깥에 있는데도 뭐 창고에 보관하지 않더라도, 자, 첫 번째 창고가 비좁아서 타 회사의 창고에 대신 보관하고 있습니다. 타 회사 창고에 있다. 그 다음에 이거 누구 겁니까? 내 재고 자산이니까 더해 주셔야 되는 거 맞죠? 더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미착 상품이 있고 위탁 상품이 있고 시송품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위탁 상품을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회사의 창고에 없습니다. 창고에 없는데 대신 판매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위탁 상품이 됩니다. 위탁 상품이 되는데 보통 회사가 있고 이 회사의 상품을, 자, 우리 자동차를 예로 들면 되겠죠. 직영을 합니다. 직영을 한다는 얘기는 이 자동차가 직접 영업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자동차가 내 회사의 창고에는 없죠. 어디? 대리점에 가가 있습니다. 그죠? 대리점에 가가 있지만 직접 영업을 합니다. 내 회사의 창고에는 없지만은 다른 데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재고 자산에 더해져야 되겠죠. 근데 이 회사가, 자, 이 회사가 반대로 이 상품을 판매를 하고서, 자, 판매를 합니다. 그죠? 판매를 하고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이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판매했는 대신에 판매하는 대가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위탁 판매라 합니다. 자, 그래서 수탁자에게 상품을 맡긴다는 얘기죠. 맡겼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오로지 상품이 이 회사 창고에 있지만은 이 상품에 대한 권리는 누구인데 있습니까? 이 회사에 있죠. 그죠? 그러면 이 회사의 재고자산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직영하는 것은 당연히 자기 회사의 상품입니다. 창고 속에 없더라도. 그리고 위탁 판매를 하게 되면, 자,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죠? 판매 수수료를 받겠다 하면은 이게 위탁 판매입니다. 위탁 판매는 내 회사의 창고에 없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 회사의 재고자산에 포함되어야 되죠. 또 다른 건 어떻게 됩니까? 상품을 그냥 판매합니다. 그죠? 판매하고 이 상품을 뭐 A 회사, B 회사에게 판매하고 B 회사가 팔아서 차익을 올릴 수 있죠. 이거는 판매하는 순간에 자기 회사의 창고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다른 회사의 창고에 있고 다른 회사의 권리가 이전되었는 거죠. 권리가 이전되면 자기 회사의 재고 자산이 아니지만 이 수수료만 주는 위탁 판매의 경우는 어떻게? 자기 회사 창고에 없더라도 자기 회사의 재고 자산에 포함을 시키셔야 됩니다. 잠깐 복습을 하고 미착 상품하고 위탁 시송품을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A라는 사람인데 판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권리는 A로 이전되어 버렸죠. 그 다음에 이 자동차, 기아 자동차라고 봅시다. 기아 자동차의 회사의 창고에도 없고 다른 회사의 창고에 있지만 이 상품에 대한 권리는 자기 게 아니니까 자기 회사 재고 자산에 포함시킬 필요도 없죠. 그러고 직영을 합니다. 직영을 하면 판매 대리점에 가가 있겠죠. 그러나 자기 회사의 창고에 없지만 기아 자동차의 재고 자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위탁 판매를 합니다. 대신 이
A라는 회사는 이 자동차를 대신 위탁받아서 판매하고 여기서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다면 이 위탁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 A 회사로 이전된 A 회사의 창고에 있는 자동차는 기아 자동차의 재고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송품, 시용품이다 합니다. 시송품, 시용품이다 하는데 이건 뭐냐면 요즘 우리가 이 뭡니까 온라인 쇼핑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일주일간 시범적으로 사용을 해보고 즉 A라는 회사가 소비자인데 상품을 넘깁니다. 넘기는데 만약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우선적으로 써보고 좋으면 자 사가다는 얘기죠. 자 지금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다시 정리를 하겠지만 써보고 사용을 해보고 좋으면 사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A 회사의 창고에서 소비자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출이 되려면 판매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 소비자가 사용해 보니까 좋구나. 내가 살게라는 의사 표시를 해야 되죠. 살게, 즉 매입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아직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이 상품은 누구 겁니까? 그렇죠. A 회사 거죠. 그러니까 A 회사의 창고에 없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이 회사의 상품은 A 회사의 재고 자산이 되는 거죠. 자,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요거 봅시다. 한국이 있고 미국이 있습니다. 한국은 부산항입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 항이라 할까요? 자, 한국이 무역을 해서 자, 미국에게 상품을 살려고 합니다. 상품 살려고 어떤 무역 거래를 하겠죠. 보내주십시오. 합니다. 자, 거래가 성립되면 미국이 어떻게 됩니까? 캘리포니아 항에 선적을 합니다. 그죠? 그러고 배가 태평양을 건너와서 부산항에 짐을 내려놓겠죠. 하역을 하면 한국이 이 물건을 찾아오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자, 우리가 선적지 조건이 있고 도착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적지 조건이라는 얘기는 판매가 완료되는 시점이 매도자가 자기 회사의 자기 국가의 항구에 선적을 하고 배가 떠나는 시점에 매도가 완료됩니다. 매도 매입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이게 매도가 완료되었으니까 누구 겁니까? 배가 떠났다면 누구 겁니까? 네, 한국 거죠. 배가 이렇게 태평양 한가운데 옵니다. 이거 그죠? 한국에 도착을 안 한 미착 상품이지만은 한국에 아직 도착을 안 했지만 누구 겁니까? 한국 거기 때문에 한국 회사의 재고 자산에 포함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게 자주 나옵니다. 선적지 조건으로 매입을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그러면 재고 자산에 포함을 시켜야 되죠. 근데 도착지 조건이라는 얘기는 이 도착지인 부산항까지 도착을 해야지 매입과 매도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도착지 조건으로 매도 매입이 거래를 계약을 했다면
배가 이렇게 중간에 태평양 한가운데 상품이 있다면 이 상품 누구 겁니까? 미국 거죠. 미국 거죠. 그러면 미국의 재고자산에 포함시키고 우리의 재고자산에는 포함시키면 안 되죠. 자, 이거 시험에 주로 이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쯤 되면 이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간평도 자주 나오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선적지 조건이다. 배는 떠났다. 그럼 누구 겁니까? 한국 거죠. 미국의 재고자산이 아니죠. 도착지 조건이라면요. 배가 가운데 있다. 오고 있는 중이다. 누구 겁니까? 미국 거지. 한국 게 아닙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인데 도착지 조건으로 판매를 한 상품이 도착지 조건으로 판매한 상품이 아직 도착지에 도착하지 않았다. 그다음 누구의 재고자산입니까? 한국의 재고자산이죠. 됐습니까? 그렇게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선적지 조건으로 매입을 했는데 지금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누구 거? 한국 게 됩니다. 자, 요거 다시 보시고요. 교과, 교과서에 있습니다. 교과서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잠깐 한 3분 정도 복습하세요. 지금 하고 있는 그 교과서 P 94쪽부터 95쪽에 잘 나와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이거 듣고 교과서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읽으시면 내게 될 겁니다. 한 3분 정도 복습하고 뒤에 거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산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매입가액에서 매입에 들어가는 매입운임이나 하역료, 보험료 등 매입에 들어가는 비용을 포함시킵니다.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상품 10만 원을 매입하고 운반비 1,000원을 지급했다. 그러면 분계가 어떻게 됩니까? 상품 취득원가가 얼마라고요? 현금이 10만 1,000원이죠. 그래서 여기 운반비 1,000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죠? 취득원가 상품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킵니다. 10만 1,000원으로 하셔야 됩니다. 10만 1,000원으로 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즉 매입운임, 하역료, 보험료가 매입제 부대 비용으로 포함됩니다. 기억하세요. 알았죠? 자, 요 정도로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매입액에서 빼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 우리 배웠는 거 있죠? 기억나는 거 혹시나 기억나는 거 봅시다. 매입액에서 빼주는 거 하나 배웠죠? 지난주에 배웠네요. 뭐요? 매입 할인이 빠집니다. 그죠? 나머지 두 개가 더 있는데 요거는 추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할인은 매입에 차감해주죠. 자, 다시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서 매입제 비용, 즉 매입 운임, 하역료, 보험료, 즉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직전까지 들어간 게 전부 다 취득원가입니다. 그래서 운임, 하역료,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알았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이런 게 있죠. 무역을 했다면 수입 관세도 어디에 속합니까? 매입제 비용에 속합니다. 알았죠? 기억하세요. 수익관세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매입 할인 빼준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한 3분 정도 복습을 하고 마지막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대손 충당금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고요.
재고자산에 속하는 것, 상품, 제품, 반제품, 부산물, 원재료, 제공품, 그 다음에 저장품 등이 있었죠. 그 다음에 내 회사의 창고에 있더라도 아는 게 있습니다. 타 회사들 것을 보관한든가 담보도 제공받았든가 하면 내게 아니다 했죠. 내 회사 창고에 없더라도 타 회사에 대신 보관 중이라면 내 재고자산이었죠. 그 다음에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상품으로서 운송 중에 있다. 미착 상품 내 거였죠.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되고 대신 좀 팔아달라고 했습니다. 위탁 상품인데 위탁 판매를 위해서 적송을 했습니다. 미리 맡겼죠. 적송품인데 적송품이다 합니다. 적송품 맡겼는 상품을 우리가 적송품이다 하는데 아직 판매되지 않고 있는 것은 내 거죠. 재고자산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가 시송품, 시용품. 한번 서보시고 좋으면 사가시오 하고 내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넘겼는데 아직까지 매입 의사 표시가 없다면 내 거죠.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나 매입가액에 매입재 비용을 포함을 시키고 매입 할인이 있다면 차감해 준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